제가 잘 통하네요. 역시 공부법을 쓴 사람이라서 아우, 학교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된다. 제가 내린 결론, 공부 장소의 3가지 결론이 이거예요. 귀에 쏙쏙 박힌 비유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압축 공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담긴 학생들은 공부를 좀 못했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이건 좀 팩트 검증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한 50%인 것 같고 최소한. 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노력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노력에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연비로 치자면 연비가 그대로거나 또는 연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기계적인 노력. 네. 내가 시간이 지나도 연비가 오르지 않는 노력. 2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비가 계속 오르는 노력. 연비가 발휘가 되려면 이제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긴 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적인 양에 기반해서 동시에 이 연비가 계속 올라가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 뭐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함수의 값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공부가 필요하고, 그 노력이 아니면 주로 이 기계적인 노력 때문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뭐 그 기계적인 노력이 네. 그 아웃라이어의 뭐 1만 시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건데 네. 그거 말고 다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제대로 된 네. 방법. 이 30명 네. 성적 급상승을 만든 그런 공통점이 네. 이 의식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뭔가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양. 절대적인 양. 네, 그거는 충분한 양이 전제돼야 된다. 이건 뭐 지금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2번째부터 중요한 건데, 네. 이제 2번째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즉 피드백. 그렇죠. 그리고 3번째가 그 피드백을 토대로 한 자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수정하는 수정하기. 정리하자면 절대적인 양, 피드백, 수정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6시간을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8시간, 10시간으로 늘려야지 생각을 해요. 맞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렸다. 네. 그럼 2시간으로 늘려서 200개를 외우기 전에, 네. 그걸 늘리기 전에 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00개를 내가 30분 만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근데 이게 없이 자꾸 양만 늘리니까 맞아. 공부의 효율이나 가성비가 중학교 때나 중3 때나 고3 때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때 공부량과 고등학교 공부량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내 성적을 단어를 많이 외운다 목표가 있는데 네. 왼쪽에 있는 습관, 네. 절대적인 양은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집중력. 맞아요. 이같이 집중력 높여서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맞아요. 나라는 그릇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그릇을 바꿔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초점은, 예를 들면 그 제 책에 인터뷰했던 친구 중에 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어요. 네. 선수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네. 그 훈련하는 거를 아주 자주 옆에서 지켜볼 수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점프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는데, 네. 한 번 할 때마다 뭐가 부족했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의식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매일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고 똑같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하는데 과연 몇 번이나 그 질문을 하느냐라는 거죠. 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오르고 급상승할 수 이게 있다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공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인생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똑같이 살면 인생이 안 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조금 쉽게 비교하면,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100개, 200개 올리는데 제가 왜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가 안 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잖아요. 다 똑같아. 30개는 올렸는데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계속 똑같은 영상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결과값을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렇죠. 네. 조회수, 구독자, 네. 시청 시간. 네.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파악하고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 귀에 쏙쏙 박히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튜브 관심이 많으시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수정하기가 네. 상위권 영역인 것 같고, 그 전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하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네. 그 전제 조건인 네. 절대적인 양 네. 이걸 채워야 되는 네. 것 같고, 근데 학년이 지나갈수록 네. 두 번째 피드백과 수정이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저는 네. 그거라 생각해요. 사실 고1 때는 많이 놀아. 네. 근데 고2 때 더 대부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고3 때는 대부분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의 습관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비슷해져 가버리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네. 중학교 때 열심히 하는 그렇죠. 애들이 인풋에선 큰 차이가 없다. 네. 인풋이 어쨌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 자체가 네. 있으니까 네.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네. 네. 중학교 때 인풋과는 너무 차이가 그렇죠. 네. 중학교 때는 엄청 네. 크잖아요. 네. 노는 애들 진짜 확 놀고 네, 네, 맞아요. 열심히 하는데 정말 네.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쨌든 네. 대학이랑 생각하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함수할 때 y는 뭐 ax 했을 때 y가 2x냐 3x 이렇게 하잖아요. 네. x 값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비슷해지는데 맞아요. 결국 그 앞에 a가 뭐냐? 누군가는 1일 것이고 누군가는 10일 것이고 누군가는 100일 것이다. 이건 거죠. 아 오늘 대화 잘 통하네요. 역시 공부법을 쓴 사람들이라서 아우. 이 피드백과 수정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 피드백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피드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요새 되게 즐겁게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이게 좀 뭔가 그 사장님들 중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시청자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백종원 씨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가 진짜 발전하려면 결국 남의 시선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파악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메타인지 진짜 상위 1%의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밝혀진 메타인지의 얘기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건데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면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박지성 선수가 저는 되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무릎팍도상가 거기서 박지성 선수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매 경기가 끝나면 박지성 선수가 오늘 시합에서는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이 부족했고 이때는 뭐 슛이 아니라 패스를 했어야 됐고 이런 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했대요. 그럼 이 박지성 선수 하루에도 이미 뭐 몇 가지의 깨달음을 얻어간 거죠. 그렇죠.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 거의 1000개의 깨달음. 근데 이거를 시험에 적용해 보면 중고등학생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공식적인 시험만 20번 이상을 쳐요. 맞아.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얻어도 이미 20개의 무기를 갖고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건데 한 시험을 봤을 때 10개만 얻으면 몇 개요? 이미 수백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동시에 시험 점수만 틀린 것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최상위권이 피드백을 할 때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냐면 이번 시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 때 세웠던 시험의 전략과 계획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좋았던 거는 취하고 나빴던 건 버리고 또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시간대별로 내가 이때는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좀 잘 됐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지만 자기 자신의 공부를 늘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해야지 눈에 보이니까. 네.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학교, 네. 바깥에 독서실, 네. 집, 뭐 다양한 장소가 있죠. 네. 저는 사실 저만의 결론이 있긴 한데 작가님 결론 궁금해요. 뭐 저는 수능 만점자들의 네. 결론은 집에서 공부하는 건 위험하다. 같은 생각이세요? 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각. 네. 그리고 바깥에 독서실도 네.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익숙하면서 가장 내 경쟁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네. 그리고 내 시험을 치는 장소인 네. 학교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인데.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어디서 공부해야라는 것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30명 인터뷰했을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영화 불안당에 보면 설경구 씨가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의지가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된다. 의지를 믿지 마라. 인간을 믿지 마라. 독서실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의 의지는 매우 나약해요. 그건 뭐 서울대생이든 누구도 다 마찬가지고 너무 편하니까. 네,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집은 제일 위험하다.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수험생을 기준으로 저는 가능하다면 학교 교실보다는 특히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 교실보다는 도서관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 도서관? 외부 도서관. 성인들도 있는. 왜냐면 학교 교실, 독서실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친구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다 떠들면 제가 제일 앞장서서 떠드는 케이스이기 네, 때문에 네. 학교 교실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잡혀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렇죠. 오히려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맞아요. 도서관, 특히 외부 그냥 시립 도서관 이런 데는 내가 아무리 친구들이랑 가도 그 열람실에서 떠들 수가 없어요. 왜냐?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동시에 거기는 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뭐 대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학교 교실에서 했을 때보다 네.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저는 확률로 따지면 네. 특히 위험할 확률이 학교 교실보다는 도서관이 좀 맞아요. 더 낮다. 이게 일반고인데 네. 특히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말씀에 공감을 네, 많이 네, 해요. 네. 왜냐하면 수능 만점자조차도 네. 그런 곳에서는 자기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었다.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네. 친구도 막 뒤에서 다 놀고 네, 있는데. 네, 맞아요.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 공부 장소의 세 가지 결론이 이거예요. 네. 첫 번째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장치가 있는 장소. 이건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네. 도서관일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혼자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장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 네. 요 세 가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사실 도서관일 수도 네. 가능하다는 거고 네. 학교인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 공감하세요? 네. 근데 이번에서 중요한 게 과연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건 이제 여러분 본인이 학군 따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사실 뭐 친구들이 다 떠들고 있는데 네.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맞아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집보다는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들고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 얘기하면 학군을 보는 거고 그렇죠. 서울의 학업 분위기죠.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도 학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뭐 성과가 잘 나오는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학업 분위기. 맞아요.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사고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불리한 거야. 그렇죠. 내신 등급 불리하죠. 근데 왜 거기 가냐면 일반 고에 가서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사고에 가서 경쟁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도 옆에 친구들 다 열심히 하니까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에 특히 이제 사교육 예전에 스카이 캐슬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만연화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뭐 혼자 공부한다는 거,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것이 학원을 무조건 다니지 말라, 뭐 인강을 듣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다 하지만 들어야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잘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을 굳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주체가 결국 결정하는 주체가 학생인가 아니면 부모인가. 네, 학생일 때 저는 잘 활용하고 있다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학원 정보를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알아주실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결국 내가 직접 겪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학생이어야 된다. 뭐 인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을 가는 목적과 필요가 분명한가. 그러니까 특히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세 가지 질문을 여기서 또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가 명확해야 돼요. 맞아. 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학원은 그럼 나의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학원을 얼마의 기간을 다니면 그거를 다 보완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필요, 기한이 다 명확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기준, 마지막 기준은 학원 수업 시간에 최소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그거에 똑같은 시간에서 또는 2배까지 복습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네. 예를 들어서 인강을 1시간 들으면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을 복습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고 좀 난이도가 있는 인강이랑 가정했을 때 최소한 1시간은 들어야 돼요. 인강을 보면 드라마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강 선생님이 공부를 더 잘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교육을 정말 활용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우리 애가 사교육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세 가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